자, 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네. 이제 뭐 모양 자체는 또 많이 바뀔 수 있겠죠, 당연히. 자, 분수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잖아.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만나지 않도록 하라 했거든. 그쵸?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서 이제 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네 둘이를 연립을 해. 연립을 하면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질까요? 1차? 2차? 2차 방정식. 네.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는 만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고 하면 됩니까? D가 0보다? 작다. 그렇죠. D가 0보다 작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K가 2차 방정식이 되려면 K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K가 0이 되는 경우와 K가 0이 아닌 경우 두 개로 사실은 나눠야 돼. 그죠? 그러면 K가 0이 되면은 0x제곱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은 0이 될 수가 없죠. 성립 안 하죠. 즉 그래서 K가 얼마일 때도 0이 될 때도 해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만 하면 이것밖에 안 나오거든. 그치? 네. 그런데 아까 전에 K가 0일 때도 얘는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든. 따라서 K에 마이너스 1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판별식만 쓰면은 얘가 나오고, 네. 아까 전에 K가 0이 되는 경우는 별개죠. 얘는 K가 0이 되면 뭐가 안 되니까 2차 방정식이 안 되니까 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에다가 얘를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프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이 그래프는 정근선의 x는 1이죠. 네. y 정근선은 어떻게 돼? 1분의 2가 되니까 y 정근선이 2가 되겠죠. 그쵸? 네. 자, 기울기가 2면 직선은 정근선이 잠깐만. 이게 정근선.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면 기울기가 0이 되면은 네. 주어진 이거는 정근선이 되잖아요. 네. 정근선이면은 주어진 그래프와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요. 안 만나겠죠. 그래서 K가 0일 때도 만나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외에 뭐냐면 자, y절편이 2잖아. 그치? 네. y절편이 2가 되면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거든. 그쵸? 네. 그러면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쵸? 네. 얘가 이렇게 커지면서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기울기가 2가 되면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쵸? 이렇게 접해지는 경우. 이 접해지는 경우는 교점이 생기잖아. 네. 그러면 직선이 기울기가 이 접하는 경우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만나지 않겠죠. 그쵸? 네. 그리고 0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됩니다. 네. 0보다 커지면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쵸? 네. 기울기 0보다 크면 이렇게 만나가 되고, 기울기가, 자, 여기서 이제 기울기 0이잖아요. 그쵸?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야 돼. 0보다 크면 안 돼. 0보다 크면 만나게 되니까,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서, 그 다음에 접하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더 커야 되겠죠? 네. 접하면은 교점이 한 개가 생기게 되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 접하는 걸 구하려고 하면은 주어진 이 분수 함수와 직선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연립을 해야 되는 거죠. 연립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까? 2차 방정식. 자, 처음에 설명했던 거는 D가 뭐라고 해버렸어, 그냥. 0보다 왜냐면 해가 없다, 만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접하는 경우를 찾자라고 했잖아. 그럼 접하는 경우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 그렇죠. 판별식이 0이 되는 그때 이제 K 값이 사실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4가 나와. 네.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기울기가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작아요. 0보다 작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접하는 경우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된다 했죠. 그쵸?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기울기가 0이 되면 점근선이 되니까 안 만난다 했잖아. 네. 그래서 K에 모두 포함시켜야 된다, 0. 0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선생님 앞에서도 조금 강조했는데 기억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XY를 제외한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XY를 제외한 상수. 네? 문자 M. M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M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정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네. m에 관한 항등식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x 플러스 1에 m 이렇게 되겠고 네. 마이너스 y에 플러스 1은 0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네. 그럼 항상 0이 되려 하면 얘가 0이 돼야 되고 이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럼 x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 되죠, 그쵸? 네. 그리고 주어진 직선은 반드시 마이너스 1,1이라는 정점을 무조건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선을 구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나야 된다 했죠, 그쵸? 마이너스 1,1이란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직선이, 그치? 네. 그리고 주어진 분수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점근선이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그렇죠. 그 다음에 y는 1. 그렇죠. 이게 점근선이죠. 예, x는 1이고 x는 마이너스 1이고 그쵸? 네.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1이죠, 그쵸? y는 1. 얘가 점근선이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1, 3.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라서 네. 마이너스 3이면 네. 2, 4분면과 3, 4분면 이렇게 존재하겠죠. 네. 근데 얘가 여기를 지난다 있잖아, 직선이. 네. 그치? 직선이 여기를 지난다 있죠. 네. 그러면은 만나지 않으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요? 한번 정해보세요.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0보다 커야 되죠. 네. 0이 되면 어떻게 돼? 0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 네. 점근선이 되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네. 그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럼 뭐가 돼도 상관없다. 0. 0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쵸? 얘가 답이네요, 그냥. 그죠? 네. 그러니까 0에서부터 이렇게 0보다 커지는 건 상관없어. 네. 그죠? 음수만 아니면 되죠, 그죠? 음수가 되면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문제에서 만나지 않도록 하려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얘는 이제 뭐 계속 반복하는 거죠. 뭐를 찾아야 합니까?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F1의 10을 계산하는 거죠. 네. F1의 10. 10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9분의 11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F2의 10은 이 앞에서 나온 결과를 다시 X에 이렇게 다시 대입하면은 그게 F2의 10이 됩니다. 네. 예, 구한 값을 다시 X자리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X자리에 대입을 해주면은 9분의 11이죠. 네. 자, 분모 문제에 9를 곱하면 11 빼기 9는 얼마죠? 11 빼기 9, 2. 이게 되겠고, 얘는 11 더하기 9는 20. 약분하면은 10이 되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F3의 10은 뭐냐? 10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10을 대입하면 아까 전에 결과가 얼마였습니까? 9분의 11. 그렇죠. 9분의 11이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처음에 9분의 11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10이 되고 그 다음에 또 9분의 11이고 그 다음 뭐가 되고? 10이 되고 그럼 9분의 11, 10이 반복해서 나오겠죠. 네. 순환소수처럼. 그죠? 즉 그래서 얘가 홀수일 때는 9분의 11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얘가 짝수일 때는 얼마다? 1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홀수다 짝수다? 홀수. 홀수니까 정답은 뭐다? 9분의 9분의 11. 11이 나온다. 아시겠죠? 네. 자, 얘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역함수가 누구다? 자기 자기 자신이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속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간단하게. 네. 앞에서 우리가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했습니까? 역함수는. X에 관해서. 이렇게. 노. 아, 네. 자리 바꾸고 보고 바꿔라 했죠? 네. 1. 네. 이게 역함수야. 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역함수니까 얘랑 서로 어떻다? 같다. 그렇지. 그럼 A는 얼마다? 1. 끝. 오. 아니 여기서는 5인데 네. 항상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아.
그래서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풀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역함수를 구해서 그 역함수가 얘랑 같다라고 하는 게 처음 설명이고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역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풀어보면 y는 x라는, 그러니까 x분의 1, 얘도 자기 자신이 역함수요. 네. 한번 구해볼게요. x간에서 풀면 어떻게 되냐면 x는 y분의 1이 되거든. 네. x, y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y는 x분의 1. 역함수를 구했더니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는 그래프의 특징이, 얘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는 그래프의 특징이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칭됩니다. 그래프를 이 대칭 이동시키면 이게 돼서 대칭돼. 이런 y는 x에 대칭 이동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자기 자신을 역함수로 갖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여기서는 선생님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잠깐만, 역함수를 아예 구하고 있죠. 그렇죠? 네. 서로 같다라고 한 거고, 그렇죠. 이거는 뭐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한 방법이고, 이건 아예 그냥 귀찮게 역함수를 구한 거죠. 그렇죠? 이 특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특징 알겠죠?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는 그런 그 함수들은 네.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자기 자신이 돼버려.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알겠죠?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이 내용이 더 중요해. y는 x 대칭되는 그래프가 자기 자신이 역함수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구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거 중요한 거,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됐잖아. 네. 그럼 이거 두 개는 서로 어떤 관계다? 역함수란 뜻입니다. 이거 두 개가 역함수란 뜻이야. 이것도 네.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함수를 구하면 이거 자리 바꾸면 되잖아. 그치? 네. 그러면 x-2분의 2x 플러스,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자기 자신이 역함수네. 그쵸? 네. 이 fx 그래프와 역함수가 서로 같은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네. 보시면 되고. 근데 쌤 저 가야 돼요. 12시. 알겠습니다.